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이 한마디 때문에 자녀가 전화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 통화할 때 어떤 말을 먼저 하시나요? 아무렇지 않게 반가운 마음에 꺼낸 한마디였는데, 그게 자녀에게는 큰 부담이 된답니다. 자녀와 통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첫마디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첫마디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전화가 늦었니? 요즘 많이 바쁘지? 언제 얼굴 좀 보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시죠? 반가운 마음에 한 말인데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무렇지 않게 꺼낸 그 말이 자녀에겐 부담과 죄책감으로 들리고 결국 전화를 더 미루게 만들어요. 게다가 통화는 얼굴을 마주 보지 않기에 오로지 목소리와 말투로만 감정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첫 한마디가 더 중요하고 더 섬세해야 합니다. 나는 그저 반가운 마음이었을 뿐인데 그 마음, 왜 자녀에겐 부담이 될까요? 왜 자녀는 전화를 할수록 멀어지는 느낌이 들까요? 오늘은 자녀와 통화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첫마디 세 가지와 그걸 자녀가 먼저 전화하고 싶어지는 말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실제로 수많은 부모님과 자녀가 겪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저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자녀가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 라며 먼저 전화하게 되는 변화.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가 우리의 노후를 바꿉니다.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녀와 통화할 때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말. 왜 이렇게 전화가 늦었니? 이 말 정말 자주 하시죠. 부모 입장에서는 보고 싶고, 기다렸고, 그래서 아쉬웠다는 마음을 담은 말인데요. 자녀는 이 말을 원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화는 마주보는 게 아니라 표정도 분위기도 없이 목소리와 말투로만 감정이 전달되기 때문에 조금만 날이 서 있어도 자녀는 크게 부담을 느낍니다. 68세 박순자 씨는 자녀가 한동안 연락이 없으자 오랜만에 전화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가 늦었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죄송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그리고는 통화를 짧게 끝내버렸다고 합니다. 그 뒤로 아들의 전화는 더 뜸해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냥 반가운 마음에 한 말인데 그게 부담이었나 봐요.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경기도에 사는 66세 이정숙 씨는 아들 전화가 일주일 넘게 없자 참다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죠. 너무 오래됐네.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못해. 아들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엄마 또 뭐라 하실까봐 망설였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날 밤 잠들기 전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마음이 뒤숭숭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늦었니? 라는 말은 자녀에게 부모의 기대와 기다림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합니다. 이건 단순한 표현을 넘어 자녀로 하여금 내가 뭔가 잘못했나 또 실망시킨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의 이론에 따르면 지속적인 기대나 책임감이 외부에서 주어질 때 사람은 점점 회피하는 쪽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선 그저 반가운 표현이었지만 자녀에겐 또 내가 잘못했나라는 무의식적 자책감으로 남는 거죠. 즉, 부모의 애틋한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심리적 의무로 다가오고 그게 자꾸 반복되면 전화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마음은 그저 보고 싶었다는 건데 괜히 왜 이제 전화했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이 자식 입장에선 좀 무겁게 들릴 수 있어요. 마치 내가 뭘 잘못했나? 엄마, 아빠 또 속상하셨겠구나 하는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어이구, 목소리 들으니까 엄마 기분이 다 풀린다. 이렇게 전화 주니까 고맙고 참 기쁘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이렇게 느껴요. 아, 엄마가 날 기다렸다가 아니라 엄마가 나랑 통화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 순간부터 통화는 숙제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목소리 주고받는 따뜻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도 부담 없이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와 통화할 때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말. 요즘 바쁘니 전화 한 통 하기 힘들지. 부모님이 자녀에게 정말 자주 묻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요즘 바쁘지? 전화 한 통도 하기 힘들 정도로 바쁜가 봐. 진심으로 걱정돼서 혹은 오랜만에 통화하니까 서운한 마음에 무심코 나오는 말이지만 이 말 자녀 입장에선 숨이 턱 막히는 첫마디가 되기도 합니다. 35살 직장인 은호 씨는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이 많아져 3주 넘게 연락을 못했다고 해요. 드디어 전화했더니 어머니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전화 한 통 하기 힘들 정도로 바빴니? 요즘은 얼굴 보기 정말 힘들구나. 순간 은호 씨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서운하셨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음부터는 전화를 걸기 전에 마음의 준비부터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즘 이번 주도 그냥 넘기자 하고 전화 타이밍을 더 미루게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사연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김영자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생각은 안 나더니? 바쁘면 바쁘다고 한마디라도 하지. 그 말을 들은 딸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날 이후 통화는 더 짧아졌습니다. 딸은 나중에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랑 통화하면 늘 내가 잘못한 사람 같아. 미안해서 오히려 피하게 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의 내용보다 말 속에 숨겨진 감정을 먼저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요즘 바쁘지? 전화도 못할 만큼 정신 없었니? 이런 말은 괜찮아. 이해해보다. 왜 이제야 연락하니? 라는 감정으로 전달됩니다. 그럼 자녀는 또 실망시켰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고 이런 반복이 쌓이면 전화가 점점 더 무거운 의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동안 전화도 못했네 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자녀와 통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이구,
이렇게 전화 주니까 너무 반갑다. 바빴을 텐데 시간 내줘서 고맙네. 엄마 기분이 다 좋아진다. 이런 말은요. 자녀가 미안하다는 생각보다 아, 통화하길 잘했네 하는 따뜻한 마음을 먼저 느끼게 해줘요. 그렇게 되면 이 통화가 잔소리 듣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통화는요. 다음번에도 기꺼이 다시 하고 싶어지는 통화가 됩니다. 억지로 하는 연락이 아니라 진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그리움이 남는 통화요. 자녀와 통화할 때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말. 언제 오니? 얼굴 좀 보자. 이 말은 자녀를 위한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 의무감만 남습니다. 언제 올 거야? 얼굴 좀 보자. 넌 요즘 왜 이렇게 바쁘니? 이 말 정말 많이 대하시죠. 보고 싶은 마음, 자녀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명령처럼 들리면 문제가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또 뭘 못했나? 이젠 집에 가는 것도 숙제처럼 느껴져. 보고 싶다는 진심보다 왜 안 오냐는 추궁처럼 들리는 거죠. 부모님의 그리운 마음은 이해되지만 전화 통화 속 그 말은 자녀에게 압박으로만 전달됩니다. 표정도 없이 말투만 남으니까 자녀는 점점 그 말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35살 은성 씨는 주말이면 늘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엔 올 수 있니? 너무 오래 안 왔다. 넌 왜 집에 이렇게 안 오니? 은성 씨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자주 좀 와라 며느리는 왜 안 데려오니 같은 말들이 이어지니? 몸은 같지만 마음은 멀어져만 갔다고 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집에 가는 게 더 피곤해졌어요. 미안한 마음만 생기고 점점 연락도 뜸해지더라고요. 또 한 예로 서울에 사는 64세 정연희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 보기가 참 힘들다. 엄마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미안해요. 엄마, 다음에 꼭 갈게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고 그 후로 한 달 넘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는 관계에서의 심리적 압박은 자율성을 침해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일이 되면 그 자체로 관계의 피로가 쌓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얼굴 좀 보자. 이 말 대신에요. 내 얼굴 보면 참 좋겠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또는 너 시간 괜찮을 때 우리 같이 밥 한 끼 어때? 이렇게 말하면 자녀도 느껴요. 아, 엄마가 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구나. 그 차이 정말 큽니다. 언제 오냐는 말보다 보고 싶다는 말이 훨씬 더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자녀는 그 말에 와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자녀가 진짜 보고 싶게 되는 말은 왜 안 와가 아니라 내 생각만 해도 좋다는 그 한마디예요. 그게 다음 만남을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혹시 내가 했던 말이 자녀의 마음을 닫게 한 건 아닐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심코 던졌던 그 한마디.
혹시 자녀가 전화를 피하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 바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한 말이 부담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한마디 바꾸는데 3초도 안 걸리지만 그걸로 자녀와의 관계는 몇 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마랑 통화하면 마음이 편해.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어. 이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 하나 바꾸는 용기. 그게 평생 이어지는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녀와의 관계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말 한마디에서부터 달라지면 그 다음은 놀라울 정도로 쉬워집니다. 그 한마디만 바꿔도 자녀의 마음은 다시 열립니다. 자녀한테 전화할 때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이 있죠. 왜 이렇게 늦었니? 요즘 바쁘지? 전화 한 통도 힘들지. 언제 한 번 오니? 얼굴 좀 보자. 이 말들 사실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보고 싶고, 기다렸고,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게요. 자녀 입장에선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답니다. 괜히 미안해지고, 대화 시작도 전에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니? 이 말 대신. 아이고, 내 목소리 들으니까 엄마 기분이 확 좋아지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자녀가 느끼는 건 늦었네가 아니라 반가움이에요. 그럼 자녀도 마음이 풀리죠. 아, 엄마가 화난 게 아니구나. 반가워하시는구나. 그 한마디가 다음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말이 됩니다. 요즘 바쁘지? 전화 한 통도 하기 힘들지. 대신에 바쁜 와중에 이렇게 전화 줘서 고맙다. 잠깐이라도 목소리 들으니까 엄마 힘이 나네. 하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자녀는 혼나지 않아서 다행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했구나 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럼 다음에도 전화할 마음이 더 생기죠. 누구나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에게 자주 가고 싶잖아요. 언제 오니? 얼굴 좀 보자라는 말 대신 내 얼굴 보면 참 좋겠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시간 나면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 기다릴게. 라고 말해보세요. 오라는 말보다 보고 싶다는 말이 훨씬 따뜻하게 들려요. 자녀는 그 말 속에서 부담이 아니라 기대를 느끼고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요.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할 건 말의 내용보다 그 말투와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잔소리 대신 반가움, 기다림 대신 기쁨, 책임 대신 응원의 말. 그렇게 한마디만 달라져도 자녀는 달라진 마음으로 전화를 받게 돼요. 누군가는 말하더라고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달라졌어요. 작은 말의 변화가 자녀의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들고 관계를 조금씩 따뜻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부담이 아닌 반가움, 불만이 아닌 존중. 그게 바로 자녀가 다시 찾아오고 싶은 부모가 되는 길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지금 생각하면 조금 후회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이 말은 효과가 있었더라 하는 작은 팁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